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굉장히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좋은 실적은 냈지만 주가는 그게 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네, 이거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네네. 네. 이게 마이크론의 실적이거든요. 마진입니다. 마진. 여기 파란색 보시면 이게 GP 마진, 총 마진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률이에요. 근데 노란색과 파란색의 갭이 점점 좁혀지고 있죠. 네. 최근에 보면 GP 마진이 84.6%,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0.4%입니다. 이게 혹시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점점 그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네. 이게 영업 레버리지라고 해서 총마진이 매출이 증가하고 총마진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 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겠죠. 근데 이익률이 GPM에 붙어버리면 추가적으로 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이제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익률의 상승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뭐만 봐야 되죠? 매출의 성장만 봐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의 매출 성장은 뭐가 기여했냐? Q의 성장이 아니었죠. 물량 성장이 아니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격 상승은 다들 얘기하는 게 있죠. 상승폭은 둔화될 거다. 그렇죠. 그럼 매출 상승이 둔화되네요. 근데 이익은 매출 따라서 증가하니까 그러면 원래 매출 증가 플러스 이익률 상승에 따른 곱하기 2로 증가했던 게 줄어드네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매력은 줄어든다고 판단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주가들이 올랐던 건 이거를 이미 다 선반영했다고 봐야 될까요? 실적이 정말로 좋아졌거든요. 네.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니까 그 실적을 계속 반영하면서 올랐던 게 지금까지 반도체 주가였던 거죠. 뭐 샌디스크, 키오시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앞으로 보니까 이게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아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8년부터는 야 이거 가격 빠지면 그냥 둔화가 아니고 이익이 꺾일 것 같은데라는 우려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 퀘스천,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밀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최태원 회장도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가격은 약간 오버가 돼 있다. 그래서 빨리 물량을 늘려서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마디로 지금의 가격에는 버블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진짜 심각해집니다. 왜? 캐펙스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지금 천문학적으로 돈이 드는데 가격까지 더 올라버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알파벳의 캐펙스가 지금 평균적으로 한 2천억 달러 정도 올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 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가격이 지금 내년에 30%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평균 30% 상승했을 때 이게 캐펙스를 얼마만큼 증가시킬 거냐? 최소한 10%, 15% 이상 증가시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 캐펙스가 10% 이상 증가해야지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기가와트 규모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증가하려면 10%보다 더 플러스 알파의 굉장히 강한 성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몇 가지 이슈가 있죠. 그거 좋은데 그러면 지금도 반도체 Q가 부족하다며 그럼 내년에 이거 달성이 가능해? 그럼 반도체 이 캐펙스, AI 캐펙스가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첫 번째 연출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캐펙스도 보면 지금 앞단에서도 문제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부지를 구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왜 이걸 여기다 짓냐?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뭐 지금 여기 물도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시끄럽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속도가 생각처럼 늘지 않고 여기에 반도체까지도 지금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AI 캐펙스가 내년에 엄청 빠르게 증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가격도 계속해서 더 오를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캐펙스도 막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점점 더 많이 이것도 힘들고 그럼 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걸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Q의 증가를 이제 보긴 봐야 되는 거죠. Q의 증가를 본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반도체 삼성과 하이닉스 공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30년까지 D램 관련된 캐파를 2배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 2배 정도. 그럼 물량이 증가하죠? 그럼 가격이 2028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는 약간 컨센서스가 생길 거예요. 그 컨센서스 플러스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상쇄시키는 거. 네, 2027년부터는 2028년, 2029년 그냥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PR이
뭐 3배, 4배 됐을 때 이제는 PR이 바뀌어도 되라고 하는 것들은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상정을 해서 이제는 PR 프리미엄 줘도 되라고 하는 국면을 바뀌게 되겠죠. 그 전환점이 나와야 됩니다. 가격이 확실하게 오히려 내려오고 안정이 되는 국면이 필요해요.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프리미엄 붙이면서 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고요? 드라마틱하게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거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실적은 재미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성장할 뿐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또 다시 새롭게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훨씬 나을 수 있죠. 사이클은 계속 가겠지만 지금처럼 막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이 상승하고 이거를 계속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물량 증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실적 성장을 거의 가늠할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도 상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우리나라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길게 봤을 때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으면 자금을 조달을 했죠. 네. 그러면 자금 조달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거잖아요. 근데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건데 하필 지금 시기에 또 AI가 터지면서 반도체가 좋아요. 우리나라가 돈 번 것도 굉장히 뭐 좋은 기회긴 한데 중국한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줘버린 거죠. 창신 메모리나 양질 메모리가 원래라면 치킨 게임에서 굉장히 힘든 국면이 될 텐데 지금 AI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업체들이 실적을 쌓아갈 수 있는 국면이 됐어요. 근데 특히나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DDR 쪽, DRAM 쪽에서 수율이 안 나온 상태에서 원래라면 실적도 안 나고 힘들고 정부 보조금을 간신히 버티는데 가격이 워낙 높아지니까 수율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수율이 안 나온 상태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걸로 과감하게 R&D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버티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의 경쟁력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누를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거기엔 있는. 자본금이 너무 그쵸? 어마어마하니까. 네, 자본이 엄청 크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뭔가 이제 중국의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쓰거나 이럴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게 또 애매한 게 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메모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네네. 특히나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것들은 중국의 메모리를 쓰겠다라고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 업체의 거를 쓰지 않는 그런 국면까지는 아닐 겁니다. 물론 중장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계속 견제할 거예요, 미국에서. 그게 우리나라한테 기회는 될 것 같은데 또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견제하지 않냐? 그런 움직임도 또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한테 돈 받는다고? 우리도 돈 줘. 초과이 우리나라도 되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들의 기업 이익이 약간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도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반도체 지금 슈퍼 사이클이다. 사이클 AI 수요가 붙어서 더 길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게 길게 가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가와 실적은 막 지금처럼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뭔가 사이클이 좀 끝나가고 있다. 후반부로 진입했다. 이걸 알 수 있는 신호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먼저 꺾여요. 그러니까 시중 가격들이 꺾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낸드 플래시의 시중 가격이 꺾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낸드 플래시 이거 시중 가격 별로 의미 없어. 뭐 실제로 서버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두단된다는 건 별로 좋은 시그널은 분명히 아니죠. HBM 가격, 뭐 HBM 계약 가격, 뭐 DRAM 가격, 그다음에 낸드 가격 이런 것들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사의 재고 일정 같은 것도 재고 상황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고 일수는 여전히 아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우려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수주 상황이 어떤지 좀 봐야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캐펙스입니다. 네, 고객의 캐펙스가 기가와트 규모로 유지가 되는지 또는 더 증가되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되고요. 실적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이번에 발표될 내용들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캐펙스 단순 캐펙스가 아니고 기가와트 규모 금액보다는 기가와트 규모로 얼마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좀 딜레이 되고 있어 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뭐 반도체 병목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약간 우려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들도 이제 2028년부터는 좀씩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의 수요를 보면 공급 과잉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고객의 캐패스에서 이게 하나가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지금은 AI를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 치킨 게임 속에서 누군가 먼저 내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저는 올해 중반부터 약간 걱정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경쟁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냐를 봤을 때 잘 모르겠다. 어느 기업이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 그게 메타가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오픈AI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쵸.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타격이 클 거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그래서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경계를 좀 해야 되고 키미 K3도 약간 문제예요. 문샷의 키미 K3. 이번에 7월 27일에 정확한 파라미터를 공개한다고 하고요. 7월 29일에 아마 외부의 데이터들, 웨이브에서 분석한 데이터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가치점, 수능 가치점 했을 때 나 이만큼 잘 나왔어라고 했는데 진짜 수능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능 점수가 나왔을 때도 진짜 잘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약간 놀랄 것 같아요. 그러면 제2 딥시크도 별로 영향 없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딥시크는 뭘 보여줬냐면 야, 미국이 저렇게 투자해도 저렴하게 저렴하게 나는 좀 더 가성비 모델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키미 케이스는 달라요. 가성비 모델이 아니고 저렇게 투자하는데 난 이만큼 투자가지고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었다. 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이렇게 투자해야 돼? 그쵸.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훨씬 더 가성비 좋은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커질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시장이 약간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캐펙스가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익성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캐펙스를 진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알파벳 충격을 받았던 건 FCF,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다는 거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영업에서 벌어들인 총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 흐름이고 이게 회사에 원래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후장대 산업, 계속해서 설비를 투자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 산업에서는 야, 캐펙스 비용도 간과하면 안 돼. 이것까지 투자하고 나서 진짜 너가 번 돈이 얼마인지 나한테 보여줘. 그러니까 FCF예요. 프리 캐시 플로. 그래서 FCF가 중요한데 알파벳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그게 상장하고 처음입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가 네. 마이너스가 된 게. 돈이 진짜 많이 필요하긴 한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럼 너 이렇게까지 투자를 했는데 야, 나중에 너 캐펙스 늘리면 그거 더 감당 어떻게 할래? 그러면 지금도 보면 자본 조달하고 채권 조달 했거든요. 네. 그럼 내년에 자금 조달도 당연히 채권 조달이 더 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권 조달이 금액이 더 커지면 아무리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부채 부담이 커집니다. 그럼 부채 비율에 대한 부담이 커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금리가 높다 그러면 미국채 금리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당연히 회사채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채에 대한 신뢰도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떨어집니다. 그럼 이자 비용이 증가해요. 안 팔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담이 커지니까 분명히 내년에 AI 캐펙스에 대한 것과 동시에 이 빅테크들의 현금 흐름, 그리고 수익성, 이거에 따른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AI 캐펙스에 대한 투자에서 수익성을 거둘 수 있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메타나 구글이나 오픈AI나 엔트로픽을 봤을 때 엔트로픽은 그냥 고가 정책으로 갑니다. B2B로 해서. 근데 오픈AI와 메타와 구글을 보면 저가 정책으로 하고 있어요. 완전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냐? 이게 어려운 거죠. 진짜 머리 아프겠네요. 네. 네. 수익성은 지금 나오지 않고 투자는 해야 되고 그래서 캐펙스는 들어가는데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게 지금 계속 발목을 잡을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렇죠. 이게 완전 맞물리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무작정적인 투자가 맞냐라고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빅테크의 주가를 만약에 빼버린다. 네네. 급하게 빼버린다. 그러면 AI 캐펙스 사이클에 대한 큰 우려감이 들어올 수 있죠. 이게 사실 AI가 아직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그렇죠. 있지만 이 반도체 산업, AI 산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과 반도체 주가가 상승한다. 이거는 또 이제는 정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는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인터넷의 발달, 2000년대에 우리가 IT 버블을 경험했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저는 IT 버블을 간접적으로만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IT 버블을 처음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IT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의 AI 못지않은 큰 기대를 가졌고요. 인터넷 산업은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지 않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AI 관련된 캐펙스 산업은 그때 잠깐 반짝하고 그 이후로
하드웨어 쪽이 급격하게 좋아졌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잠깐 캐펙스 사이클에 의해서 뭐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하지만 그 이후에 본격적인 사이클로 가진 않았죠. 스마트폰 사이클을 볼까요? 지금도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관련된 앱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성장하고 우리가 베팅해야 된다고 하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애플 정도? 네. 네, 애플도 그렇다고 해도 지금도 우리가 이제 가자라고 외치면서 뭐 10배, 20배 기대를 하시는 기업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애플 관련된 밸류체인들 그때 주가들이 뭐 10배 나는 10배가 기업들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관심 안 가잖아요.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과 그 내에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 완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자들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고점 대비 정말 많이 하락했는데 그럼 이제 어떡하냐. 물려있는 사람도 그렇고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도 그렇고 어렵지만 네.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많이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약간 물리신 분들 말고 많이 물리신 분들은 버텨야죠. 지금 여기에서 매도를 해놓고 또 특히나 대응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내가 사놓고 그냥 나는 길게 벌고 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팔아놓고 대응이 안 되면 이렇게 U자처럼 내려왔다 다시 반등 나오세요. 네네. 그럼 오히려 판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매도 실력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가 거의 피크 아웃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만약 진짜 제가 생각한 것처럼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 안 팔고 기다리는 것도 약간의 마이너스가 마음 아플 수는 있지만 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버텨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하지만 난 다운사이드 리스크 더 싫다. 내가 손해를 봤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 더 싫고 나는 여기서 빠졌을 때 대응할 수 있다. 10% 15% 빠졌을 때 대응할 수 있다. 근데 10% 15% 제가 예상을 했어도 5%만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만 빠졌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하신다면 매도를 해도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성향, 손가락 빠르기, 그다음에 네. 시장에 대한 판단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물려 계시다면 트레이딩이 거의 어려운 분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매도를 하지 않는 게 맞고요. 만약에 지금 약간의 손실 정도라고 하신다면 좀 들어갔다가 약간의 손실이라고 한다면 손절을 해놓고 네네.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것도 그래도 이번 주에 기회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약간의 손절을 해놓고 다 팔지도 않고요. 뭐 절반 정도 팔았다잖아요. 그렇게 투자헤딩을 좀 해보면 이번 주에 기회를 보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은 발표가 됐고 이제 SK하이닉스는 29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이 두 기업은 이익률이 이미 피크를 찍었을까요? 아니면 더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3분기까지 이익률이 좀 올라가겠죠. 3분기까지? 네, 가격은 3분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익률은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QOQ의 성장, 분기별로의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는 거고요. 네. 전체 스마트머니들을 보면 2028년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네, 글로벌 2028년 진짜 올라가는 거 맞아?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 좋죠? 그러면 3분기, 4분기 대비해서 내는 실적 성장은 별로 없어요.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4분기가 워낙 급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4분기 곱하기 4에서 플러스 알파가 제한적입니다. 네,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 내년 실적도 거의 3분기, 4분기 보면서 거의 정해졌죠? 그럼 그 이후의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이제 굉장히 물음표를 제공할 겁니다. 특히나 내년 4분기 실적부터. 최근에 그래도 여러 가지 협력과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왔죠. 최근에 AI 서밋도 있었고 또 삼성전자랑 브로드컴이랑 뭐 손잡는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에는 주가 반영이 약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긍정적이죠. 특히나 삼성전자의 발표를 보면 브로드컴이랑 발표하는 건 사실 파운드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도 오늘 좋습니다. 가온칩스라든가 에이디테크라든가 이런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들은 기업들이 좋아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파운드리의 성장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밸류체인을 보시는 것들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반도체 LTA 계약했다고 하죠. SCA 또는 LTA 계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내의 대규모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거 엔비디아와 협력했다라고도 얘기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유동성에 대한 게 지나치게 좀 투심이 무너졌고 유동성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분 투자를 받았고 또 AI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나쁘지 않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 구축되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텐데 데이터 센터 관해서 약간 걱정되는 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SK랑 그다음에 네이버랑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전력이 한 GS까지 합해서 18기가와트거든요. 18기가와트면 원전이 최소 15기에서 18기 정도 필요해요. 근데 지금 원전 두세 기 정도 충가하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이걸 신재생으로 감당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헐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태양광을 우리나라는 넣을 공간이 없어요. 네, 미국처럼 대규모 땅덩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조량이 충분하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럼 태양광이 아닌 풍력, 해상 풍력 쪽으로 가야 되는데 16기가와트 조달에 대한 이슈들이 분명히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SK 이터니스, OCI 홀딩스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올라갔던 것도 이 전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실히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면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업들 좀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변동성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버리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레버리지 투자하셔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2배 레버리지 투자하셔서 수익을 내신 분보다 저는 이제 손실을 낸 분들이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한국 분들이 참 한탕의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안 되는데. 네. 근데 정말 한 방을 많이 노리시는 것 같아요. 네, 한 방에 뒤집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레버리지를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레버리지를 쓰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 드리진 않아요. 네네. 그런데 그 레버리지는 짧게 써야 됩니다. 그쵸. 정말로 확신이 있을 때 정말 잠깐 이렇게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포커 게임을 하는데 무조건 올인 그런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를 또 고스톱을 치는데 상황 보지도 않고 무조건 고 3점 나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레버를 쓰는 건 전체 시장 상관없이 나는 못 먹어도 고만 외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판단할 때 시장이 그래도 바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때 잠깐 레버를 쪄서 확실하게 손실을 많이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레버리지를 끄고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대응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을 지키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잃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쌓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든 큰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는 진짜 긴 게임이고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진짜 종목 하나 잘 잡아가지고 큰 수익을 내야지, 누가 큰 종목을 벌었으니까 나도 큰 수익을 내야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산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전체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커지니까요. 원인 사이트도 좋고 제가 하고 있는 금시공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도 좋고 꾸준하게 경제 교육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판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